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깍지벌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버지랑도 많이 다뤄놓았고 해서 하지 않을까 하다가 최근 들어 이제 농장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깍지벌레 때문에 골머리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깍지벌레에 대한 질문도 많으시고,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뭐 다른 벌레보다는 깍지벌레의 피해가 커요. 그래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깍지벌레가 좀 안 생겼으면 하시는데, 사실 이 깍지벌레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깍지벌레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식물의 건조한 환경 때문이에요. 식물이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깍지벌레는 그 식물한테 더 잘 생깁니다. 즉 식물이 건조한 환경을 깍지벌레는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의문점이 발생합니다. 아니, 여름철은 좀 습한 계절 아닙니까? 여름철에는 왜 깍지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깍지벌레는 이 건조한, 식물이 건조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이 환경적으로 건조한 게 아니라 식물이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물이 없는 경우에 훨씬 더 기승을 부려요. 근데 이제 여름철 한번 봐볼까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름병에 걸릴까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물을 굉장히 아끼시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식물은 아무래도 좀 말라가겠죠. 그런 환경에서 잘 생기고, 또 한 가지 이제 겨울로 넘어가 보자면은 겨울철에는 왜 안 줄까요? 냉해의 두려움입니다. 혹시나 이 아이들이, 근데 자식 같은 아이들인데 냉해를 입지 않을까 해서 물을 굉장히 아끼셔가지고 그 환경 덕분에 이제 깍지벌레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 대목에서 한번 자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다육식물을 키울 때 정말 물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듬뿍 물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은 습관적으로 좀 건조하게 키우고 있지 않은가 해서 약간의 좀 자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요. 나는 분명히 물을 굉장히 잘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깍지벌레가 생겼어요. 물 잘 주었는데 왜 깍지벌레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농장, 여러분들이 구매해온 농장에서부터 있던 깍지벌레일 수가 있습니다. 농장도 마찬가지예요. 농장에서, 소매 농장들에서 이제 물 주는 타이밍, 물을 어떻게 주느냐, 물 줄 때 약간 건조하게 키우는 그런 농장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깍지벌레가 훨씬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경우는 이 농장에서 왔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결론 내어드리면은, 다육식물에 깍지벌레가 생기는 것은 다육식물 상태가 건조한 경우에 자주 생깁니다. 그러면은 깍지벌레를 이제 한번 잡아야겠죠. 그대로 놔둘 수는 없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애초에 이제 깍지벌레가 생기지 않는 환경, 다육식물이 건조하지 않은 상태로 키우시는 게 가장 좋은데, 사실 이제 가정에서 키우기도 하고 여러분들께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사용하는 게 약이죠. 약을 사용하는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엊그제 실제로 저희한테 질문을 해주신 분인데, 다육식물한테 이제 깍지벌레 약을 사용했는데 약이 안 듣는답니다. 깍지벌레 약을 분명히 쳤는데도 불구하고 깍지벌레가 죽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죠. 약을 어떤 거를 구매하셨나요? 하니까 다이소에서 다육식물 이제 깍지벌레 약을 구매하셨다고 해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아셔야 될 게, 이 농약 종류, 깍지벌레 약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농약 성분이죠. 농약이 있는, 독성이 좀 들어있는 농약 성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일반 다이소나 마트 같은 데에서 볼 수도 있고, 또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친환경 농약입니다. 말 그대로 친환경이에요.
친환경이기 때문에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습니다. 사람한테는 어떤 해도 입히지 않는 게 친환경 농약으로 인터넷에서 판매가 가능하죠. 반면 일반 농약 같은 경우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마트 같은 데서도 판매도 안 하고 인터넷에서도 판매를 안 합니다. 판매하는 경로는 농약방이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다육식물 농장이나 화훼 농장들, 그런 데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런 데서 구매가 가능하고, 그러면은 그래도 친환경 농약이어도 깍지벌레를 잡는 농약인데 왜 안 잡힐까요? 이게 가장 좀 아이러니하죠. 그거는 이제 사용 방법이 약간 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친환경 농약 같은 경우는 즉효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하루 친환경 농약을 뿌리셨으면은 그 다음날 또 뿌려주시고 다음날 뿌려주시고 해서 한 4, 5일 정도를 그렇게 뿌려주시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깍지벌레한테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반면 이제 일반 농약이죠. 일반 농약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나 또는 마트에서는 구매가 불가능해요. 다만 즉효성이라는 거, 뿌린 그 다음날 대부분의 깍지벌레가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약이라고 해서 좀 거부감이 들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 농약 자체가 그렇게 독성이 강한 농약도 아니고, 또 어떤 분들 보시면은 농약을 이제 구매하셔서 식물 이제 농장에 구매하시잖아요. 구매하고 식물을 이 농약에다가 저명간수로 한 30분 정도 담가 놓으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만큼 인체에는 그렇게 큰 해가 안 되고, 여러분들께서 희석 비율만 잘 지켜주신다면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제 농약 사용하실 때 약간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농약을 이제 희석하잖아요. 희석하시고 뿌려주실 건데, 희석한 농약은 그날 다 사용하시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물에 섞여 있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은 약효가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희석을 하셨다 하시면은 대부분 다 사용하시고 남은 거는 깔끔하게 버리시거나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농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도 있고 일반 농약도 있고 한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만약에 농약에 너무나도 거부감이 든다 하시면은 친환경 농약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친환경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일반 마트나 다이소 그런 데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사용할 때 좀 자주만 뿌려주시면은 깍지벌레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농약 같은 경우 이제 추천해 달라고 많이 하셔요. 농약은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매머드를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매머드 같은 경우 깍지벌레 농약으로서 농약방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화훼 농원 농장들에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희석해 놓으셨으면은 그거를 그날 안에 바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깍지벌레에 대해서 또 잡는 방법까지 알려드려 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